오늘의 알트코인 소개합니다. 오늘은 비트코인 하드포크인 비트코인 캐시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비트코인 캐시가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한 내용을 차트를 그리면서 의미 없는 개인적인 의견 말고 공식 발표된 오피셜들만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하드포크란 기존 블록체인의 문제점을 보완해서 기존 블록체인과 별개로 물적 분리를 해서 내놓은 코인을 하드포크라고 하는데, 비트코인 캐시가 비트코인의 첫 하드포크 코인입니다. 비트코인 캐시가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는 EDXM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캐시를 상장한다는 겁니다. EDXM 거래소가 뭐냐면, EDXM은 월가의 전통 금융 대형 증권사라고 불리는 곳들이 모여 설립한 거래소이고, 피델리티, 찰스 슈왑, 시타델, 패러다임 등이 모여 만든 거래소입니다. 어느 정도 규모의 증권사인지 예를 들자면, 현재 코인판에서 최대 투자 신탁사인 그레이스케일의 경우 운용자금이 한화로 30조 원이 조금 넘습니다. 글로벌 자산 운용사 순위를 봤을 때 피델리티 한 회사만 봐도 랭킹 3위로 한화로 약 5,500조를 운영합니다. 그레이스케일의 30조 원에 비교했을 때 피델리티 증권사 하나만 봐도 180배가 넘는 금액이기 때문에 코인판으로 역대급 자금이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피델리티 고객의 90%는 비트코인에 관심이 있다고 하며 5,500조의 90%라고 감안하면 4,950조는 유입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비트코인 시총이 800조인 걸 감안하면 엄청나게 비트코인이 떡상할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큰 규모의 자금을 운용하는데 아무런 시장조사 없이 거래소를 낼 리가 당연히 없겠죠. 피델리티 시장조사에 따르면 피델리티의 글로벌 매크로 부분장인 주리엔 티머가 작성한 내용인데, 2026년에 100만 달러에 도달하는 비트코인 가격 분석 부문을 붉은 화살표로 가리키며 주목했고, 이 자료를 26일 웨비나를 통해 기관들에게 공개했다고 합니다. 이 내용을 봤을 때 비트코인에 대해 엄청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EDXM 거래소는 기존 거래소와 다르게 기관들이 이용하는 거래소입니다. 이 거래소의 단점은 가장 규제된 방식의 가상자산 시장에 접근이다 보니 상당히 제한된 종류의 암호화폐만 거래가 가능한데, 그 중에 선택받은 게 비트코인, 비트코인 캐시, 라이트코인, 이더리움, 이 네 가지입니다. 이 코인들을 들여다보면 이더리움은 POS로 전환하기 때문에 향후 SEC에게 증권으로 기소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그 이유는 POS를 돌려서 이자를 낸다는 것 자체가 SEC에서 증권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더리움은 기관이 진입하기에 리스크가 있고 시총이 높아서 큰 폭으로 상승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라이트코인은 메이저 알트코인이지만 비트코인의 하드포크가 아니라는 엄청난 단점이 있고, 비트코인 캐시는 비트코인의 첫 번째 하드포크이며 시가총액이 낮고 비트코인에 비해 상대적인 가치가 매우 낮아서 수급이 비트코인 캐시로 쏠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EDXM이 4가지 코인을 선택한 이유는 SEC와 연관이 아예 없다고 볼 수는 없는데, 그 이유는 이전 SEC가 비트코인, 비트코인 캐시, 라이트코인, 이더리움 이 4가지 코인은 증권이 아니라고 말한 바 있으며, SEC가 증권이라고 말하는 코인들 대부분은 채굴형 코인이 아닌 지분 증명 방식의 코인입니다. EDXM이 SEC의 눈치를 보고 있기 때문에 채굴형 코인인 4가지를 먼저 성장시킨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가 거래 지원이 된다면 지분 증명 방식보다는 채굴형 코인일 것으로 보여지는데, EDXM 특성상 시총이 낮은 코인보다 시총이 높고 신뢰가 있는 이더리움 클래식이나 도지코인을 상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EDXM이 SEC와 연관 있다고 보여지는 내용은, EDXM에서 리플을 상장시키지 않는다는 것은 리플이 SEC와 소송으로 인해 증권성 논란을 겪고 있기 때문에 SEC의 눈치를 보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리플은 거래대금이 말라도 거래소 상위권에 항상 위치해 있을 만큼 수익성이 보장된 코인입니다. 그런 리플을 상장시키지 않는다는 건 당장의 돈보다 SEC와의 관계를 더 중시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처럼 SEC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과 정치권 로비 자금 또한 공개된 것이 2조 원이 넘어가는 만큼 규제적인 면에서도 엄청나게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EDXM 거래소는 미국 상위권 투자은행이 대거 참여한 만큼 엄청난 자금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이 외에 추가로 비트코인 캐시가 올라갈 만한 이유는, 과거 일론 머스크가 창업했던 거대 기업인 페이팔도 10억 달러 상당의 코인을 보유 중인데, 이 중 비트코인, 비트코인 캐시, 이더리움, 라이트코인을 22년 4분기 대비 30% 증가시켜서 투자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 마이클 세일러도 비트코인과 12개의 채굴형 코인만 미국에서 거래될 것이라고 말했는데, 이 중에는 비트코인 캐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카고 옵션 거래소에서도 비트코인 등 5개 가상자산 상장 추진을 해서 규제 승인을 받았는데, 여기서도 비트코인 캐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홍콩 시장이 열리면서 홍콩 시장에도 비트코인 캐시 상장 추진을 하고 있는데, 상장될 확률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비트코인 캐시는 중국 채굴자와 세력들이 많이 투자했던 코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7년 중국이 주도하는 불장에서 비트코인 캐시는 가격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줬으며 25년 불장 때 중국이 주도할 확률이 높은데 그때 가장 수혜를 많이 받는 게 비트코인 캐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비트코인 캐시가 오르면 커플링으로 비트코인 골드, 비트코인 SV, 이캐시, 예전 비트코인 ABC인데 이렇게도 오를 수 있으니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보여드릴 사진은 현재 비트코인 캐시 차트입니다. 최근 업비트에서 역대 최고 거래량이 포착되었고 고점에서 매도 물량이 크게 터지지도 않았고 하락시키면 세력들도 시간적, 금전적 손해를 봐야 하는 시점입니다. 여기서 만약 떨어진다면 매수 기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직 비트코인 도미넌스상 비트코인이 가장 수급이 잘 몰리고 있는 상황은 맞지만 그와 별개로 비트코인 캐시도 현재 강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눌림 이후 저는 적어도 100만원까지는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비트코인 캐시에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비트코인 캐시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대리였습니다. 무료 공부방 입장은 댓글 확인 부탁드립니다. 매일 유익한 코인 시황과 매매법을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지친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